자,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한 4개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대칭성 얘기를 할 거고요. 유리함수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어. 알겠죠? 그래서 점대칭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두 번째 최대 최소 얘기를 또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해. 풀이를 정석 풀이를 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정석 풀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푸는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봐. 소수용어로 나오든 객관식으로 나오든 간에 어떤 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점근선, 중심좌표에 관련한 정의역, 치역 얘기를 또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그래프 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할까? 처음부터 메탈 깨끼면 안 되니까. 그래프 최대 최소. 자, 우리가 많이 풀어봤겠지만 fx가 뭐 가령 x-1에 3에 3이 있다고 치죠. 그럼 이 친구가 그림이 어떻게 떠져요? x는 1, x는 3 있을 때 이렇게 떠지지. 맞지? 자, 이거 그림 그릴 때 쌤이 제발 y절편 꼭 찍어달라고 했어. 왜 y절편 찍어달라고 했느냐? 너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일반형으로 주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분리를 예쁘게 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실수를 잘 해. 보통 1등급 애들 라인도. 그래서 y절편 수치를 확인을 해. 0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맞지?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게끔 그림을 예쁘게 그려란 말이야. y절편만 찍어줘도 실수가 한 20%는 줄어들어. 실수 많이 해서 성적이 달 날아간 거잖아, 사실. 맞잖아. 맞죠? 실수 안 하게끔 하려면 그만큼 안전벨트도 매고 보조장치를 해야 돼. 그래서 y절편 꼭 체크해달라고. 각설하고. 자, 정의역이 주어진다. 뭐 정의역이 2에서 4가 있다 치자. 그러면 정의역이 2에서 4가 있으면 이 범위 안에 뭐가 만들어져? 그래프가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값은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블랭크라는 모른다면 누가 최대고 누가 최소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오케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가 K면 K 부호가 플러스면 이 그림이 맞을 건데 K가 마이너스면 이 그림이 아니라 요 그림이 떠지겠지. 그러면 아까는 2에서 최대였지만 지금은 4에서 최대가 돼버린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관련 문항 들어갈게. 자, 관련 문항은 8번, 9번입니다. 생각보다 내신에 잘 나오는 친구야. 하품하지 말고. 알겠지? 그게 시작이야. 알겠어? 하품이 시작이야. 자, 8번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0부터 A까지 돼 있고 밑에 단에 보이는 K 범위가 있을 거야. K가 6보다 크다 돼 있지. 그 범위 지워. 자, 이 친구 쌤이 예쁘게 분리시켜 줄게. K 마이너스 U 플러스 3. 자, x는 마이너스 2, y는 3.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애들아 최대값이 얼마나 돼 있어? 5. 최소값이 뭐라 돼 있니? 4라고 되어 있지. 맞죠? 그러면 애들아 이거일까? 요거일까? 감이 오는 친구 있어요?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어. Y. 잘 봐라. 이미 최대 최소값은 3보다 커. 이미 최대 최소값은 3보다 커. 그러면 이 그림이 밑에 있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 부분이. 이미 최대 최소값은 3보다 커. 그러면 요것보다 위에 그림이 있어야 돼.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정의역이 0부터 A니까 0에서 최대값이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A에서 최소값이 4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여기에 잔잔한 테크닉 넣을 거야. 선생님 테크닉을 넣는 이유는 하나야. 너네가 계산이 느린 거 플러스 실수 줄여주려는 거야. 잘 봐. 자, 이 친구 K 마이너스 6은 쌤이 뭐라고 불렀니? 네 글자. 비례상수라고 불렀어. 비례상수는 정근선과 이루는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얘기했지. 맞지? 정근선과 이루는 사각형 면적이라고. 요 면적이 K 마이너스 6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y 값이 5고 x 값이 0니까 2, 3, 2 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x가 0일 때 y 값이 5였잖아. 맞지? 그럼 이게 3이잖아. 세로길이 2 맞지? 5, 3, 2 맞잖아. 마이너스 2, 0, 2 맞네. 그러면 사각형 면적이 얼마야? 4죠. 그러면 K-6이 뭐라고? 4라고 K는 10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다시 얘기하면 봐봐. 선생님이 유리함수 문제 잘 푸는 애들이랑 못 푸는 애들 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위에 점이 뭐 2,5가 있고 x는 1이고 y는 3이 있다 치자. 중심좌표 알면 표준형 세울 수 있잖아. 표준형 세울 수 있잖아. 여기 오는 수는 애들아 이 사각형 면적이야. 왜 여기다 K 해놓고 대입하고 있니? 근데 문제는 대입하다고 계산 실수를 하는 게 제일 거지 같은 거야 얘들아. 사실은 알겠죠? 계산 실수가 얼마나 속상해 얘들아. 시험 끝나고 나면은. 맞지? 내 실력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거의 부들부들 하면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잖아. 해서 2, 1 눈으로 깔끔하게 여기 2, 사각형 면적 2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 자, 9번. 자, 9번 문제는 일단 너네들이 먼저 생각해봐 얘들아. 정근선이 y는 2야. 확인돼. 이거 분리 안 해도 정근선 확인할 수 있어. 분리 안 해도 정근선이 보입니다. 몇 콤마며? 3,2. 3,2. 됐지? 정근선이 이미 y는 3이야. x는 2야.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3인데? 너 왜 거꾸로 정리? 마트에 갔어. 미안. 마이너스 1에서 2. 근데 최대값이 3이래. 얘는 y값이 2야. 최대값이 3이래. 그러면 그림이 어디 있어야 되겠니? 최대값이 3이래. y는 2야. 그림이 요래 그려지면 y값이 3이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잖아. 그러면 그림이 요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럼 비례상수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음인 거 플러스 지금 최대값이 얼마라고 나와있니? 3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이 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인데? 2,3이지. 맞죠? 그러면 이 점은 3,2지. 맞지? 그럼 이 사각형 면적이 얼만데? 1이잖아. 사각형 면적이 1이잖아. 맞죠? 3, 2, 2, 3이니까 1, 1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비례상수가 뭐다? 1이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대입을 하지 않아도 사각형 박스 만드는 거 연습 많이 해봐. 알겠지? 자, 최대 최소 얘기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프 단독적인 얘기를 한번 봤고, 이 최대 최소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의 그래프 문제로
변형이 됩니다. 첫 번째, 사분면 얘기도 나오고요. 사분면 얘기 상당히 중요한데 15번 한번 살짝 볼게. 따라오세요. 사분면 3, 8, 24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자, 쌤이 4분면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기억나요? 4분면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비례상수 부호랑 누가? Y절편 부호가 결정한다고 했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얘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8이다. 자, 얘가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고 싶대. 모든 4분면 다 지나려면 대충 어떻게 끄어야 돼? 느낌 있지? 모든 4분면 1, 2, 3, 4를 모두 다 지나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돼야 되겠지. 요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y절편이 뭐인 게 확인이 돼? 음인 게 확인되지? 맞지? 그래서 y절편이 0보다 어떻다? 작다. 되니? 그리고 요 방향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얘가 음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 4분면 문제. 세트가 16번입니다. 그래서 15, 16 세트. 다음. 응? 안 보여. 자, 23번. 23번. 자, 23번은 아마 다문화 풀인서물에 문제 나와있죠. 자, 일단 어떻게 나와있냐면 a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b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유리함수가 이때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때 오케이? 그림은 뭐 대충 그리면 뭐 사부지기 요렇게 그려지겠죠. 밑에 뭐 버리고 이렇게. 근데 2와 3 사이에만 그림이 있어요. 2와 3 사이에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그래프보다 같거나 작대. 같거나 작다는 거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 말이야. 이해돼? 이 친구가 이 유리함수보다 밑에 살아요. 아래층에 있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하게 따지면 y절편이 0,2인 직선과 유리함수가 사는데 얘가 이것보다 더 밑에 살아 이 소리야. 그러면은 0,2는 어디 있니 얘들아? 0,2 여기 있지. 여기 있죠. 0,2를 지나는데 2와 3 사이에서는 그림이 아래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면은 요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에 있대? 위에 있대. 위쪽에 있대.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지냐?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돼? 근데 그러한 B 중에서 가장 작은 B를 원해. 이때야. 맞아요. B는 기울기니까. 가장 작은 기울기일 때 얘가 빨갱이보다 위쪽에 살아야 되는데 20B보다 위에는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 이 말인 거야. 그러면 밑에 거는
요것보다 아래에 있는데 기울기가 가장 큰 A값, 최대 A값이라고 하면은 요점 지날 때 이때 상황이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23번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점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는 극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문성고 내신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때랑 이때가 명확하잖아 사실. 맞지? 근데 이 정점의 위치를 잘 봐. 정점의 위치를 셈이 한 10 정도로 올렸다. 10 정도로 올렸어. 딴 거 아무것도 안 바꿨어. 정점의 위치만 자 보세요. 10으로 올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0,10은 어디 있어? 한 요쯤 있다 쳐. 맞지? 그러면 너네가 이거 지날 때부터 요거 지날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돼버려. 왜? 접할 때가 끼어들 수도 있어. 지금은 이거랑 이게 명확하잖아. 맞지? 근데 이 정점의 위치가 10은 좀 심했다 치자. 막 한 5 정도 됐다. 5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얘가 접할 때가 제일 밑인지 요점 지날 때가 더 밑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를 출제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시험 기간에 준비를 따로 시켜줄게. 알겠지? 지금은 명확한 것만 확인을 했다. 자, 해서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봤고요. 다음 최대 최소 얘기 들어갈게. 최대 최소 얘기. 오늘 아파인만 애들도 이거 프린트물 다 못했거든요. 어려워서. 요 아파인 애들도 요거 듣고 집에 가갖고 아마 아씨 이거 뭐 될 일인가 하고 있을 건데 하면 돼 얘들아. 계속 하다 보면 종류별로 처음 듣다 보니까 또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됩니다. 자, 최대 최소. 자, 이 최대 최소 문제는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관련된 최대 최소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20번 볼게. 20번. 자, 20번 관련 설명을 쌤이 연달아 3문제 할 거야. 알겠지? 20번 문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인데 쌤이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고 했냐면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풀겠다고 했어. 기억나? 정근선 있으면 이 사각형 넓이가 항상 일정한 게 반비례 그래프이자 유리함수라고 했잖아. 이 친구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이 사각형이 뭐가 될 때라고 했니? 정사각형이 될 때 최대 최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지. 맞지? 그 솔루션을 쓸 거야. 오늘 3번 할 거야. 알겠지? 3번 했는데 못 풀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때릴 거야. 자, 해서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x-3에 1에 플러스 5, x는 3보다 클 때만 그림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 y는 5 나와 있고요. x는 3 그리고 얘가 1이니까 플러스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요.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 자, 내린 게 AB 포인트, 각 블레스 U. 자, 이 사각형의 수선의 발, 요 수선의 발 길이의 합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자. 자,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자. 됐습니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거는 실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우리 뭐를 활용을 할 거냐? 정근선 정사각형. 알겠지? 정근선 정사각형. 정근선과 이루는 이 친구가 뭐? 정사각형 솔루션을 쓰겠다고. 이해되니? 자, 근데 지금 비례상수가 얼마야? 1이지. 이 비례상수값은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 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했어. 이 사각형 넓이가 1이야.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한 면 길이가 뭐가 돼야 되겠니?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가 얘들아 1, 1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가 중심좌표가 3,5였으니까 P는 4,6이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6, 얘는 4. 그래서 10이 되는 거지. 알겠니? 자, 이 정사각형 솔루션만 쓰면 100에 80%는 맞춥니다. 10%는 틀려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딱 이 타입만 조심하면 돼. 어떤 타입이냐? 수선의 발 꼽은 안 돼. 수선의 발 꼽은 안 돼. 꼽은 안 된다 했다. 꼽은 안 돼. 수선의 발에 꼽만 안 됩니다. 이 뭐 통상적인 문제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21번 봅시다. 21번 보면은 사각형들이 색칠이 되어 있네. 이거 뭐 팔각형이야, 육각형이야, 육각형이야. 자, 마음 같아서는 좀 풀어볼래? 하고 싶은데 풀어볼래? 하다가 수업이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풀게요. 뿅뿅 뿅뿅 뭐 요래 나와있다. 야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PQ가 아무리 움직여도 넓이가 확정인 게 있어. 어디겠니? 이 넓이랑 이 넓이겠지. 맞지? 근데 쌤이 어차피 최소값 문제고 오늘 뭐 연습한다고 했어? 정사각형 솔루션 연습하자고 했잖아. 요거 맞지? 그래서 정사각형 솔루션으로 가자 그냥. 알겠지?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면은 이래 되겠지. 얘도 똑같게 되겠지. 뭐 그림이 좀 달라 보이는 건 기분 탓이야 얘들아.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려. 자, 해서 얘가 정사각형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이거 합쳐도 정사각형이겠네. 맞지? 그러면 칠판에 보이는 빨간색 도형의 넓이는 정사각형이 몇 개 있다고 보면 되겠어? 3개 있다고 보면 되겠네. 정사각형 한 개 넓이가 얼마예요? 8이에요. 맞지? 그럼 이 친구가 3개 있으니까 얼마다? 24다. 알겠니? 24다. 그때 선생님 그때 둘레도 구하고 싶어요 하면은 좌표점 따면 되지. 얘가 8이면 얘는 뭐가 되겠니? 2루트 2, 2루트 2라 하실 수 있다고. 맞잖아. 그래서 뭐 둘레를 구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넓이를 구하려 하면은 뭐 8, 8, 8 하면 끝나겠지. 맞죠?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10. 앞으로. 너무 앞으로 왔다. 6번 문제. 그냥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겁나 쉬워 보이죠? 맞지? 아니에요. 요거 나오면 학교 시험이 폭죽놀이 맹키로 펑펑펑 터져요. 아마 전교생에 풀 수 있는 친구가 손 꼽힐 겁니다. 10명대란 소리야. 손가락은 많으니까. 자, 일단은 상황 얘기를 해줄게. 분리를 하시고, 분리는 개수끼리만 따라주시고, 분모가 0되는 x값을 분모가 0되는 x값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나와요. 연습해보세요. 알겠지? 분모가 0되는 x값을 분자에다 밀어넣으면 비례상수가 바로 나와. 알겠죠? 연습해. 알겠지? 할 땐 또 해야지. 해보세요. 분모 0되는 x값 1 대입해서 9. 알겠지? 평평평 분리해. 이게 연산 회로가 짧으면 짧을수록 실수가 줄어들어 얘들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놈은 중심좌표가 1,4입니다. 요렇게. 자, AB가 있죠. AB가 있죠. 자, 느낀 점 없나요? 느낀 점이 없어요? 느낀 점. 대칭이죠. 이걸 발견해야 돼.
근데 사실 발견 못해도 뭐 문제는 거의 푸는 방법은 있긴 한데, 자, 얘가 대칭인 걸 발견해야 돼. 대칭 딱 걸린 거야, 지금. 자, 실제는 지금 이거 어떤 문제냐면, 여기 P가 있으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타입의 문제야. 엄밀히 따지면 겁나 어려운 거. 파푸스 중선 정리를 활용한 최소값 문제의 유형이야. 파푸스 중선 정리 여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아마 공식 써봐라고 하면은 가물가물 알 거야. 그게 파푸스 중선 정리의 가장 슬픈 공식이야. 왜냐? 배울 땐 기억나는데 조금만 지나면 리셋돼 버려. 안 쓰거든 잘. 오케이. 그래서 안 쓸 거야. 어떻게 풀 거냐?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풀이 있을 거야. 선생님 정사각형 풀이는 언제 써도 됩니까? 하면은 대칭이 아다리가 맞는 느낌이 잡히면, 이렇게 대칭성이 잡히면 써도 돼. 오케이. 어떻게 푼다? 얘가 정사각형 타입으로 B포인트를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입니까, 얘들아? 9조. 맞지? 한 변 길이는 얼마야? 3, 3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3하고 3 올라가면 이 P포인트는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끝. 알겠니? 선생님 정석풀이가 궁금해요. 그리고 언제 정사각형을 쓸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고 기준 10명 이하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석풀이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마 시험 전까지는 습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유형만 깔끔하게 kit만 해주는 거야. 일단 풀어. 나중에 풀이를 덧붙이더라도. 알겠지? 답이라도 적으면 2, 3점만 받을 거 아니야. 안 그래?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정사각형 솔루션만이라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알겠죠? 이거 써서 답이 틀렸어요 라고 하면 어차피 못 맞출 문제인 거야. 그래도 뭐라도 하나 적을 수는 있다는 거니까. 거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포지션은 뭐냐면 제곱의 합이면 그냥 정사각형 풀이 쓰자. 이해되니? 아마 이거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보기에 답이 없을 겁니다. 아다리가 깨져 있거든. 그래도 써라고. 오케이. 리스크 안고 써라고. 예를 들어서 보여줄까? 저까지는 학교생이 미치지 않고서야 안 될 거라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y는 3, x는 1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동점 P가 살고 여기에 2,2 B포인트 0,4 A포인트 요거는 애들아 된다. 요거 최소값은 P가 정사각형 포인트에 놓으면 된다. 오케이? 된다고. 요게 대칭인 거는 쉽게 확인되지. 1,3이니까 대칭인 거 확인되지. 맞지? 그러면 이거 제곱 따기 요거 제곱 최소값 구해라고 하면 P가 정사각형 포지션으로 두면은 정사각형 넓이가 4니까 한변 길이는 뭐다? 2다. 해서 얘가 2. 그러면 얘는 3,5. 해서 정과 점 사이 그리고 있으면 얘는 떨어져. 근데 얘는 안 돼. 이유는 간단하다. 기울기가 얼그러져서 그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아마 마이너스 2일 거예요. 그러면 얼그러져. 그러면 안 돼, 원래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 나오면은 파푸스 말고는 길이 없다. 예. 자, 여튼 간에 실제 연습은 요걸로 해보세요. 정사각형 풀이를 그래서 강조했습니다. 알겠죠? 잠시만. 자, 좀 어려운 문제 봐서 또 멘탈에 금 갔을 건데
이어서 가볼게. 자, 최대 최소 마지막 5번. 자, 분명히 이번 시험에는 최대 최소 문제가 뜬다. 어디서 나오냐의 차이일 뿐이다. 알겠죠? 모든 학교에 한 문제씩 떠. 진여도 최대 최소 문제 나올 거고, 진고도 나올 거고, 중앙고도 나올 거고, 무조건 떠. 근데 어떤 단원에서 어떤 형태로 뜨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러면 그걸 나올 게 뻔한데 틀린다는 거는 뭐 약간 기다려서 눈 감고 뺨 맞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얘들아. 확실하게 맞추는 걸 연습을 해라고. 알겠지? 아, 요 단원의 최대 최소 유형이 몇 개가 있어.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방금 봤다시피 유리함수 최대 최소 대표적인 거는 뭐다? 정사각형 솔루션. 언제 되느냐를 정리를 한번 해봐. 둘레, 수선의 발 길이, 제곱의 합. 오케이? 그 세 가지 타입에서 된다는 거 제발 기억을 해라고. 왜? 영어 공부할 땐 영어 단어는 겁나 외워주면서 수학은 유형 정리해서 외우는 걸 겁나 꺼려해. 그게 잘못된 거야, 얘들아. 대한민국 수학은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는 다 외워야 돼. 반복하고 연습하고 해야 된다고. 자, 볼게요. 자,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자,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구할 겁니다. 삼각형 넓이 최소값 구한다. 자, 일단은 솔루션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좌표점을 a, a분의 2로 나타내서 사선법칙을 쓴다. 괜찮은 것 같아. 1번 솔루션 뭐 쓴다? 사선법칙을 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이 기울기가 얼마니 얘들아? 마팔이지.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접점을 찾는다. 두 번째 솔루션. 오케이? 두 번째 솔루션. 자, 근데 쌤은 2번 추천. 알겠지? 2번 추천. 오케이. 2번 추천. 자, 1번 사선법칙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일단 세 점 좌표를 나타냅니다. 다 썼네 벌써. 몇 번 안 썼는데. 여기 벌 세워놓고 보드마카. 나와라. 그렇지. 벌을 세워놓으면 나와. 뭐든 벌을 좀 써야 돼. 자, 사선법칙 쓸 때 한 점 잡아서 0,0 만들으라고 했지. 그래서 한 점 잡아서 0,0 만들면 8. 자, 크로스에서 곱해서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이 양수가 나왔네? 이 사이가 플러스면은 사선법칙도 괜찮아. 오케이? 앞타임 계산할 때 마이너스 나온 거는 계산을 내가 틀린 거구나. 앞타임 여자한테 미안하네. 잠이 덜 깨서 그래. 자, 여튼간에 산술기하 쓰면 되겠네요. 그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뜨면 안 돼. 오케이? 그럴 때 뭐를 쓰느냐? 판별식을 써.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인 직선을 만들어서 얘랑 x 집에 갔다. 얘랑 연립을 해. 판별식을 쓰는 풀이야. 그럼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x분의 2. 양변에 x 곱하고 넘기면 8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 즉 d는 제로 쓰면 k 값이 뜬다고. 그래서 넓이 구하는 방법. 두 번째.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냐? 어차피 이 넓이는 고정이야. 지워지는 마술인데. 이 넓이는 고정이야. 얼마야? 4야. 맞지?
1 곱하기 2분의 a 나누기 2분의 1. 얘는 8 곱하기 a 2분의 1 4a. 요렇게 합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것도 괜찮지? 맞죠? 해서 3번 방법까지 제안합니다. 넓이를 요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얘는 정사각형 솔루션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얘가 기울기가 깨져서 안 돼요. 얘가 기울기가 마팔이지.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될 때 안 될 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정사각형 풀이 쓰고 싶으면 이 기울기가 뭐로 나와 있다면 쓸 수 있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면 쓸 수 있었다. 알겠지? 자, 최대 최소는 몇 가지? 됐죠? 자, 비슷한 계열의 문제가 저기 7번에도 나와 있고요. (14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수업 잘 들었다면 14번은 정사각형 풀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걸 지금 깨달아야 돼. 14번은 돼. 알겠지? 왜 되느냐? 14번 봐봐. 문제 한번 봐봐. P가 어디 점이야? 중심이지. 그래서 되는 거야. P가 중심이면 돼. 이해돼? P가 중심이기 때문에 14번은 됩니다. 알겠지? 그럼 정사각형 솔루션 쓰면은 Q 포인트가 어딘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오케이? 근데 7번 같은 타입은 안 되겠죠. 7번 같은 타입은 뭐 정사각형이고 뭐고 간에 이거 뭐 다 뽀개놨는데 이게 되겠나? 맞지?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얘기까지 했어요. 14번은 마무리를 끝까지 해줄까? 근데 확실히 이게 막타임 수업이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집에 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이런 거 하나로 되는 것 같아. 이제 집에 곧 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음이죠? 마오, 마구? 이렇게 됐죠? 자, P 포인트가 센터 포인트에 있어. 센터 포인트, 센터. 확인되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동점 Q가 당연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 정사각형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 지금 가능한 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다른 P 포인트를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잘 봐. 내가 만약 P가 마이너스 6,2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건 된다. 알겠지? 근데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5,4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밸런스감을 가라고 대칭성 균형 이런 거 알겠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칭성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는 저기 뭐 시기부터 갈까? 맨 앞 페이지 4번부터 한번 가볼까? 눈치 주지 마. 떨어뜨릴 수도 있어. 자, 4번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리함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알겠죠? 이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적당히 돌리면 포개지기도 하고
적당히 이동하면 똑같은 피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그려놓을게. 자, fx를 그렸어요. gx를 그렸어요. 너 잘못 그렸네요. 자, 지금 쌤이 일부분만 그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지금 이 피스가 돌린 피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심좌표가 뭔데 0,12지. 얘는 중심좌표가 뭔데 12, 마이너스 12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돌려놓은 거야. 자, 일단 각설하고 문제 보시면은 x는 2랑 x는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자, 유리함수는 대칭도형이라고 했어. 자,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떨어져 있니? 이만큼 떨어져 있지. 딴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너랑 나 사이에 뭔가 대상의 물체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이만큼 떨어져 있지.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퍼즐이 요렇게 그러면 그림이 안 보이잖아. 뭐 여튼간에 얘가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됩니까? 똑같은 퍼즐이라고 돌려놨을 뿐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리함수는 뭐다?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대칭 피스가 맞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얘를 잘라갖고 밑에다가 붙여버리면 되겠지. 알겠니? 요 색칠된 부분의 빨간색 면적은 요 검은색 퍼즐 면적과 직사각형 면적과 동일하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퍼즐 놀이가 가능하다. 대칭도형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쌤이 주의사항 한 번만 얘기할게. x 개수가 음수이면 제발 얘들아 손 좀 대세요. 비례상수 음수입니다. 비례상수 음수예요, 요거. 알겠죠? 잊지 마시고. 반짝. 자, 다음. 자, 대칭 관련된 거, 13번. 설명합니다. 얘들아, 힘내. 너네가 힘이 없을 이유는 없잖아. 이제 수업 듣는데. 쌤은 이제 10시간째인데, 토할 것 같은데, 너네가 힘내야지. 맞죠? 현지야, 그지? 나한테 윙크하지 말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수식 기억납니까? 이거 뭡니까? 리딩용이야. 뭐 가르쳐 주는 거지? 뭐 가르쳐 주는 거지? 중심좌표 가르쳐 주는 거야. 몇 콤마 몇? 2,2. 오케이? 요건 중심좌표가 2, 뭐니 너는? 중심좌표가 2,2라는 걸 가르쳐 주는 수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완성할 건데 오늘 쌤이 트레이닝 시킨 거 한번 가볼까? y는 2. 자,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데 얘들아? 문제 봐 얘들아. 문제 봐. 몇 콤마 몇 지난데? 4,4 지난데? 제발 좀 배워가 얘들아. 또 그냥 너네 풀려놓으면 또 지 맘대로 푼다? 그러면서 또 내가 안 틀리면 말이나 안 하지. 미안, 자세가 좀 심했네. 자, 지금 보시면
사각형 면적이 얼마예요? 4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쓰지 마, 얘들아. 요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이거 써서 틀려. 그냥 만드세요. 중심좌표를 아니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K가 4. 그래,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얘네 바로 만들면 돼. 바로 만들면 돼. 알겠죠? 이거 한번 써봐, 얘들아. 이거 뭐 쑤셔 넣어갖고 하지 말고. 알겠니? 근데 사실 뭐 안 틀리면 상관없어. 늘 얘기하지만 안 틀리면 너네 풀고 싶은 대로 풀어. 너네 세상이야. 그죠? 그런데 계산 실수해서 또 틀려보고 또 실수해서 틀려보고 어느 순간 너네 시험지 꼭 계속 들고 가라고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맞지? 틀린 이유가 번하거든. 그 자세히 보고 있으면 항상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꼭 하지 말라. 그림 그려서 풀어 하면 그림을 또 안 그려. 뭐 또 안 해. 뭐 좀 천천히 하더라도 뭔가 좀 거쳐가야 되는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데 여튼 그래. 자 19번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얘기할게. 유리함수는 무슨 도형이다? 점대칭 도형이다. 야들아, 점대칭 도형인 건 우리 많이 배웠어. 뭐가 있느냐? 원 있어. 맞지? 점대칭 도형 대표적으로 원이 있지. 점대칭 도형 또 뭐 있어? 내가 두 개나 얘기했잖아. 하나는 얘기해봐. 직선 있어요. 까먹으면 안 된다. 직선도 점대칭 도형이야. 그러면 요번 유리함수의 얘들아 초빙된 친구가 직선이다 하면은 점대칭일 수 있다. 원이다. 점대칭일 수 있다. 이런 매칭을 해봐라고. 즉 이 유리함수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은 이 대칭점이라고. 이런 느낌. 오케이. 그리고 중심에 일치하는 원을 그리면 이게 대칭이라고. 이렇게 대칭이라고. 알겠니? 이런 대칭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19번 봐봐. 19번 보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1,1인 C와 마이너스 1,1 C와 그리고 유리함수를 줬다. 근데 유리함수랑 원이랑 중심이 어때? 일치하지? 확인되니? 일치하지? 그래, 대칭 문제라고. 이해돼?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유리함수랑 원이랑 중심좌표가 일치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대칭이라고. 그럼 얘가 뭐 x1, x2, x3, x4면은 x1과 x4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2다. 알겠니? 그런 문제라고 19번이. 내가 분자 풀어놨지. 그럼 분모 트라이 해봐. 알겠지? 뭐겠니? 뭘까요? 반짝반짝. 와, 내가 답을 요구하듯이 쳐다보니까 딱 푸는 척 하면서 고개 다 내려가는 거 봐. 눈 안 마주치려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제 너네 문제 열심히 봤다고 내가 질문하려니까 다 동시다발적으로 7명이 다 프린트물 보는 거 되게 진짜 웃기지 않아? 자, 봐봐. y1, y2, y3, y4면은 y2, y3의 합은 뭐다? 2다. 그렇지? 그래서 분모는 2가 됩니다. 교통이야. 다음 22번 볼게요. 참고로 쌤이 지금 31문제는요 다 내신에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만 쌤이 좀 시간 들여가지고 추출한 거예요.
찐 기본 문제 빼고. 자, 22번 별 박아놓고 아직 여러분들이 풀 능력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쌤한테 지금껏 설명을 들었다면 한마디는 하겠지. 유리함수 나왔어. 직선 나왔어. 근데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야. 무슨 얘기를 할 거다? 대칭 얘기할 거다. 대칭 조건이다. 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유리함수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건 대칭 문제라고. 예, 선생님 보조선 정도만 잡아줄게. 알겠지? 나중에 선생님 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하면 슬라이드 해보세요. 참고로 지금은 4장된 책인데 RPM IQ에 실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들 수능 치는 날 학교 안 가죠? 맞죠? 수능 치는 날 보충 한번 합시다. 학교 안 가니까 놀러 가는 약속 잡아야지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요번에 시험 진짜 사활이 걸린 친구들이 너무 많다. 맞죠? 중간고사 좋으셔가지고 우리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지? 간당간당 줄타기 하고 있단 말이야. 서커스 하는 거 맹키로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1등급이 될까 2등급이 될까 너무 슬프잖아. 쌤이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해줄게.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얘가 대칭이다. 땅땅. 근데 이게 연장선이 나와 있고요. 1대 2대. 그러면 얘가 상등분이 됐다는 게 핵심이야.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이해돼요? 문제에 얘가 2대 1이라고 나와 있거든. 2대 1. 근데 내가 여기 대칭 조건을 쳐먹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3등분이 된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3등분 되면 어쩌라는데요? 뭐 어쩌라고요? 하면서 또 물어본다. 또 나중에 풀어봐 하면은 물어보면은 또 대답할 걸 미리 해주면은 이렇게 미리 대답은 해줄게. 자, 이번에 두 개 얘기했으니까 유리함수 합성 얘기 한번 해볼까? 유리함수 합성. 합성 얘기하고 정의역 취역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쌤은 먼저 퇴근할게, 얘들아. 문제 풀자. 문제 풀자. 쓰러질 것 같아. 어지러워, 얘들아. 또 길 가다가 그거 정전되겠다. 예전에 운전하는데 진짜 체력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야. 이 필름이 끊겼다고 해야 되나? 한 0.1초 세상이 정전되듯이. 뭐래? 자, 유리함수 합성 좀 볼게요. 아이고, 허리야. 자, 일단은 27번 같은 문제는 실제 합성을 해라는 문제고요. 오케이? 27번 같은 문제는 실제 합성을 해라는 문제고 25번 같은 경우는 실제 합성을 해라는 게 아니라 얘는 반복 대입을 해라는 거야. 차이점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끝에 구해야 되는 게 여러 번 합성한 함수식이면 실제 합성을 하시고요. 알겠지? 근데
여러 번 합성한 함수 값이면 대입, 반복 대입을 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유리함수 합성 왜 뜬금없이 하냐면 유리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꽃과 같아. 봐라. 자, 여기 fx가 있어요. 또롱 어때? 신나지? 자, f 합성 fx를 한다는 건 f 안에 fx가 들어간다는 거야. x 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은 x 자리에 fx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 2에 x 플러스 4에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 자, 이거 정리하는 거 기뻐 안 기뻐? 안 기뻤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실제 유리함수를 합성을 할 땐 행렬의 꼭 연산으로 대신할 거야. 알겠니?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개 합성이라는 거는 2마 4, 1마 1, 4를 두 번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이거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이거 왜 모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왜 안 배우지? 자, 이거 1에 1에 곱하면 얼마야? 0이죠. 곱하면 6. 곱하면 마 8, 마 16, 마 24. 곱하면 4, 12. 됐나요? 됐나요? x 계수 상수, x 계수 상수, x 계수 상수, x 계수 상수. 약분해도 돼요. 약분해도 돼요. 약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됐어요. 그러면 f 합성 f는 x 플러스 2분의 마사. 이해돼? 그러면 한 번 더 하면은 뭐가 되게? f 합성 f 합성 f 합성 f. 자, 이 친구는 얘를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f가 행렬 a라면 ff는 a 제곱이고 ff는 a 4제곱이라 이 말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ff는 요거 제곱하면 되겠지. 맞지? 이 친구 제곱을 하면은 뿅 마사 뿅 2 뿅 마팔 뿅 0. 약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연산 보여드렸어요. 실제 지금 27번 문제의 답은 얘인데요. 얘인데 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이유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F36번 합성한 게 F6랑 같다는 말은 주기가 6이라는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물론 주기가 30일 수도 있는데 6이라는 말이야. 듣고 있니? 얘들 아무도 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큰일이다. 예, F36이랑 F6랑 같다는 거는 실제 얘가 주기가 6이란 소리야. 근데 이거에 엄밀히 따지면 주기가 30의 약수란 소리거든. 실제는 주기가 30의 약수란 소리야. 근데 인간적으로 약수가 이 주기가 뭐 30의 약수인데 주기가 뭐 애중간하게 5나 10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6이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시험 기간 때 이 유리함수 합성 반복 연산할 때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유리함수를 합성하는 건 행렬의 거듭제곱과 동일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이라도 가져가자. 알겠지? 자, 그러면 24번 리트라이 한번 해볼게요.
자, F100 만들어래. F100. 24번 보면 행렬부터 일단 먼저 만들어 볼까? 얘들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합성하다 보면 누군가는 틀리고 누군가는 맞추겠지. 근데 틀리면 오히려 기뻐해. 기뻐해야 돼. 나중에 틀릴 거 미리 틀리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틀리는 거 미리 틀리는 거야. 어려워해. 그러면 배우는 게 있을 거니까. 자,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1, 0, 1 적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문제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 바로 적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1, 0, 1, 1. 이러면 달 날아가. 이러면 달 날아가. 알겠지? 달 날아간다고. 이런 친구 진짜 많아. 긴장하니까 뭐 이해는 돼. 긴장하면 뭐 틀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 지내고 인문계 전국 1등이 남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승원이라고 있었어. 그 친구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객관식을 밀어쓰기를 해왔더라고. 우와. 그래서 4등급인가 나왔는데 옛날 등급 4등급인가 지금은 뭐 한 3등급이겠지. 그 이후로 계속 1등급 찍어가지고 만회는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 잘 살려나 궁금하네. 자, 꼭 해볼게요. 뿅 1, 뿅 0, 뿅 5 단위 행렬 나왔네. 그러면은 F 합성 F는 뭐다?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 합성할 때마다 사라진다. 알겠습니까? 다음 오늘 점수 격차점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힘이 너무 없다. 자, 일단 심플하게 중요한 것만 더 챙기고 갈게요. 나중에 개별로 풀면서 질문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일단 정의역 부분, 정의역 치역 부분 먼저 합니다. 힘내서 해볼게. 힘내서. 자, 29번 별 4개 맞습니다. 별 4개. 이거는 고난도 문제로 내신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핵심인 포인트가 있어. 핵심인 포인트.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쌤의 말의 요지입니다. 자, 29번 문제 타입은 기본적으로 내신에 잘 나오는데 뭐를 리딩을 하면 문제가 쉬워지냐면 정의역과 치역이야. 잘 봐. 지금 fx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29번 타입의 문제가 중요한 거야. 29번 타입이라는 건 f랑 f 인버스가 항등식으로 같이 섞여져 있는 식을 얘기를 해. 오케이? 잘 봐봐. f가 요래돼 있다. t라고 하자. f 인버스 x는 fx 플러스 1 플러스 뭐 b가 있다 치자. 이때 문제에 x는 1이 아니다. 자, 이런 멘트가 있어. 가에 보면 있죠. 분명히 이 멘트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정의역이야. 자, 유리함수는 정의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알겠죠? 문제가 틀리게 돼. 그러면 학교쌤은 의무적으로 정의역을 표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가 오류가 돼버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의 제기하면 재시험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표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1이라는 거는 정근선을 나타내는 거야. 정근선. 정근선이 뭐다? 2다. K가 2다. 오케이? 끝이 아니야. 그 1은 이 친구의 정근선을 나타내. 얘는 누구야? 역함수야.
역함수 괄호 안에 들어가는 친구는 x야 y야? y거든. 역함수는 xy 자리를 바꿨잖아. 역함수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x좌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y좌표입니다. 즉 y가 이 1이라는 거야. 정근선이 y가 1이라는 거라고.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거 창원여고 내신 문제 소수령 마지막에 나왔는데, 객관식 마지막이다 나왔는데 많이 틀렸어요. 거의 맞춰내가 드물다시피 했는데 이거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맞춰왔다. 알겠니? 그래서 29번 같은 타입의 정의역 x가 1이 아닌 이 부분은 정의역과 그리고 치역, 즉 정근선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정석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합성함수 만들어서 다 대입해서 전개해야 돼. 항등식 원리 쓰셔야 됩니다. 당연히 껄끄럽고 복잡하니까 애들이 틀렸겠지. 맞죠? 항등식 쓰면은 거의 다 틀립니다. 식이 복잡해서.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할게요. 저기 1번, 2번 문제는요. 지네고 내신에 나와서 넣은 거지. 지네 요거 애들 풀으라고 넣은 건 아니야. 안 푸는 게 좋아. 정신건강에 해롭다. 알겠죠? 그래서 중앙부도 빼시고요. 그래서 빼주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프린터물. 알겠지?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이